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투기과열 지역 내에 속한 서울 같은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 조합 설립이라는 단계부터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긴장을 해야 되냐? 매수 하실 때 분명히 나는 분명히 이 새로 사시는 분께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물을 내놓고 그다음 매도를 하시는데, 문제는 새로 사신 분께서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되거나 혹은 난해한 경우에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매번 법령이나 법을 찾아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 제작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현대 아파트 알고 계시죠? 2구역에 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올해 조합 설립이 된 지 2년 차인데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 속하신 분들의 매물을 샀을 경우에만 사실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고, 그 외에 매물을 사시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꼭 필요하시고요. 그럼 예외 조항은 어떤 거냐?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혹은 상속, 이혼, 혹은 뭐 질병, 피치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사유라고 하면은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제 대부분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꼭 조합에 한 번 더 더블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어차피 압구정에 있는 모든 부동산 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부부가 있어요. A, B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분이 A, 아내분이 B예요. 두 분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신현대 내에서 한 채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소지를 이전을 하신 거죠. 아내분은 저쪽 부산에다가 주소지를 두었고, 남편분은 여기 압구정 신현대에 주소지를 자제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 남편분의 성함과 그다음에 자제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남편분이 우린 두 채니까 한 채는 뭐 이제 요즘 가격도 꽤 많이 올랐고 하니까 매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현대를 계속 찾아보셨던 한 분께서 결국에 이 남편분의 아파트를 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이 아파트를 사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은 이미 했지만 그때 발견을 합니다. 자, 무슨 사고가 있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자, 일단은 예외 조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본상으로는 본인 한 채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개사분께서 혹시 등본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신현대 이 한 구역, 2구역이란 구역 내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등본상으로는 없는데? 네, 없어요. 왜냐면 아내분은 이미 주소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여서 등본상으로는 지금 남편분 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한 구역 내에서 이 등본상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거, 부부는 일심동체,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합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신 거죠. 놓치셨는데 주소만 분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강원도에 있고 한 분은 주소가 서울에 있어도 합산. 한 구역 내에서 그러면은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이건 합산이에요. 하나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한 채로 나와요. 다만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새로 사신 매수자는 어떻게 되냐? 이 남편분의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비율로 해가지고 아내분하고 공유하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이 두 분은 사실 그 전에 조합을 설립됐을 때 대표 조합원을 정하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대표 조합원 누가 할까? 그러면 우리 신랑 혹은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아내 이렇게 정하신 건데 여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대표 조합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내분 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분 이름으로 한 채의 주택을 받고 나중에 감정평가는 남편분과 아내분의 이 두 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이 남편분의 집에 대한 가치만큼의 비율을 잡아서 등기를 친 다음에 그때 그 비율만큼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리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구역 내에서 부부는 떨어져 있건 같이 있건 상관없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외에는 등본을 뗐을 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플러스 세대원이 한 구역 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합산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파시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 미리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은 이렇게 매도를 나눠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